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오전에 살짝 예고해 드렸습니다. 현재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부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2002년도부터 길럽 입사해서 현대건설과 아마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거예요.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 거의 지금도 탑2인데 두 건설사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주셔서 제가 본의 아니게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그것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제가 초반에 마케팅 팀 계세요. 현대건설 마케팅 본부 계실 때 실무자로서 서로 일 같이 출장도 많이 다니고 실무를 많이 진행했었고, 지금은 아마 현대건설의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 특히 주택 부분에 있어서 거의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신 김혜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쪽 근황으로는 네. 간접적으로 뵀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CTOCL 이제 수요조사하고 이제 홍보 콘텐츠 만들 때 그 대장님이셨잖아요. 네, 저희 같이 또 프로젝트를 했었으니까. 네, 그때 뵙진 못하고. 네, 저 위에 있다 보니까 아직 네. 그 실무까지는 제가 팔을 못 뻗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CTOCL도 인천이라고 하는 입지가 아주 인기 있는 입지는 아닌데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거의 그쵸.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지금 책과 이 책 주제와 상관없는데 네, 네. CTOCL은 어떤 프로젝트예요? 제가 그 책 1챕터에 조금 소개는 예, 해드렸는데, 예. 이제 주로 인천 하면은 청라, 송도 이런 국제도시들이 이제 신도시들이 있는데, 네. 저희 그 CTOCL은 용연하객 구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객 용연하면은 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고, 그쵸. 용연동, 그것도 옛날 하객동. 동네 예, 아니면 예. 좀 미개발지 이렇게 그쵸.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인하대 근처에 이제 구도심인데, 이제 네. 구도심을 이제 저희 OCI 이제가 시행사고, 거기 예전 과거에 이제 공장 땅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 13,000세대 되는 미니 신도시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거의 1단지, 3단지, 4단지, 6, 7 총 5개 단지가 다 완판돼서 그렇죠. 또 남은 3개 단지가 또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입지적인 메리트가 지금도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네. 더군다나 인천이야. 네, 서울도 아니고. 네. 근데 굉장히 대단지인데 그렇죠. 그 완판시킨 비결이 뭐예요? 이거 진짜 다른 시공사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네. 이제 그 3개사 컨소시엄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이제 포스코건설 이제 3개사가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정말 그 3개사들의 그런 분양 노하우와 마케팅 노하우들을 이제 집약을 잘 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OCI의 자회사인 DCRE에서 이제 처음 이런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제조업 마인드로 꼼꼼하게 데이터 분석을 좀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분양가부터 그런 청약률, 상품 또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다 데이터 기반 조사도 많이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일반 그냥 한 개 시공사가 하는 분양 사업보다 또 3개사가 같이 하고 또 시행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저희가 네.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좀 많이 했고 그 다음 단지 마케팅할 때도 기존 수요들에 대한 타겟 마케팅도 많이 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일반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네. 아무튼 너무 그냥 겸손하신데 네. 대단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20 몇 년 동안 이런 현장들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네. 근데 기대외로 그냥 대박 현장이 돼버리는 바람에 저도 굉장히 케이스 스타디도 많이 공부를 하고 네. 있고요. 스마트 스티브도 요만큼은 공연했습니다. 그럼요. 같이 또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을 너무 잘하셔서 거기서 심지어는 감사패 받으시고 입주민들한테 그것도. 네. 그래서 저희 네. 딱 그 첫 번째 단지 1단지가 네. 그때 이제 첫 번째 단지이기도 하고 또 상징성이 크다 네. 보니까 그때 이제 이배업들하고 회장님, 감사님, 이사님 소통을 좀 잘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때 요새는 준공할 때 이렇게 점등식 같은 행사를 막 맞아요. 하거든요. 다 켜는 거. 예, 거의 축제 분위기죠. 장관이죠. 그래서 아파트에다 막 이렇게 층별로 불 들어오고 또 그 아파트 외벽에 레이저 쇼 같은 레이저 것도 쇼.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 위추홀 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시행사 대표님 오시고 네. 또 저희가 이제 현대건설에 시공하다 보니까 또 제가
VIP로 참석해서 감사패도 받고 네. 이제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현대건설 내에서는 이제 아마 뭐 차기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바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도 뉴스브록에서 매일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압구정 구역에 이제 또 본부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역이 제일 먼저 가고 있는데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이랑 정말 자존심 대결을 붙었거든요. 네. 근데 김혜진 우리 부장님이 가시자마자 바로 거의 수주한 거 아닙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입찰 공고를 냈는데 공고가 나고 바로 이틀 만에 포기 선언이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나와서 갑자기 김혜진이 무섭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이게 이제 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요만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벼운 질문이 다 들어왔는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부터 답변 주세요?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네. 현대차 안에도 현대차, 기아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별개의 각각 이제 건설 회사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이 다른 건 아니라 자회사고 원래 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건설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 엠코가 그렇죠.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거죠? 이제 예. 합쳐서 달라졌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근데 교보문고 제가 늘 부동산 책 오면은 딱 검색되는데 네. 이 책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봤더니 김혜진이라고 써 있길래 네. 내가 아는 그게 왠지 맞나 싶었는데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바로 봤는데 이거는 진짜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정말 뭐 광고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좋아서 모신 것들이고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혹은 아파트에 사실 분들 그리고 또 건설사 분들이라든지 아무튼 이 아파트와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요 내용을 좀 갖고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이름은 명품 아파트의 법칙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건설사 다니시는 분들을 저도 한 수백 명 알잖아요. 책을 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예, 학술적인 거 책 빼고. 네. 근데 이건 정말 실용적이고 일반인들이 읽어도 되는 좋은 네. 내용이었었거든요. 네. 이 책을 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책 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예. 일단은 제가 이제 건설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네. 저희는 주로 이제 제가 건축 전공이다 그렇죠. 보니까 주로 이제 상품, 설계 이런 하드웨어적인 특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건설사가 집중을 하고 근데 요새는 이제 입주자들한테 어떤 서비스,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나 뭐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건설사도 더 이상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만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 내가 한번 먼저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이후에 준공 그렇죠. 이후에 우리 입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시고 아파트가 어떻게 유지 운영되는지를 좀 몸소 실천해 보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아파트 회장으로 나오게 됐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돼서 이제 재임을 하게 돼서 지금 4년 동안 하고 이제 임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끝났는데 네. 원래 시작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시작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일들도 많았고 그렇겠죠. 예. 또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했던 시행착오들을 다른 아파트에서도 계속 반복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좀 기록에 남겨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나 그런 아픔을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제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정말 순수하게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약간 기록지, 약간 이런 예. 느낌으로 우리가 현장 끝나면은 현장 이렇게 공사지 쓰듯이 네네. 4년 마치니까 이제 요거를 기록에 남겼다가. 어떻게 이제 책 모임 쓰기 동아리에 들게 돼가지고 이제 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피땀 눈물이 다 들어가 있는 그쵸, 책이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게 진짜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잖아요. 네. 잠실에 있는 S 아파트입니다. 아마 이제
그 헬리오시티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훨씬 더 큰 단지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아파트 평가하고 아파트 분석할 때는 엘스 데이터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거래가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전세가도 보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2008년인가요? 9년도 입주했나요? 그렇죠. 저 2008년 8년도 입주, 예, 예. 8년에 입주해서 이제 17년 차, 17년 차가 됐거든요. 이제 기준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제 뭐 새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기존 아파트들을 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또 굉장히 또 노력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오늘 이 시간을 잡았던 것들이었었고요. 아무튼 예, 입주자 대표회 회장님으로서 엘스의 그리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 또 대표 팀장님으로서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의 주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좀 하나씩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이 첫 문구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명품 아파트는 저절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는데 이 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건설사에서만 계속 일을 해왔고 네네. 건설사 입장에서 있다가 이제 생활자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이제 살아보니까 이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약간 책 표지인데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A에 서 있는 거는 이제 건설사가 준공 이후에는 이제 하자만 해주고 딱 뒷짐짓는 그런 네. 태도. 그다음에 가운데는 입주자가 정말 아파트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분주한 모습.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이제 지자체, 네. 해당 구청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 아파트가 준공하고 나면은 이제 준공을 이제 관리 주체인 관리소를 정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파트 유지를 위해서 이제 애쓰고 계신데 이게 그냥 건설사가 그 마감재 좋게 하고 모든 시설들 좋게 넣어서 명품 아파트입니다라고 공급 끝. 네. 이게 명품 아파트가 아니라 네. 이제 그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명품 의식을 갖고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명품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정말 명품 아파트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타이틀을 이제 지었던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명품 아파트 하면은 뭐 비싼 아파트, 뭐 이렇게 뭐 그냥 부자들이 살고 연예인들이 사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라기보다는 건설사가 지은 것들을 입주자들이 또 어떻게 잘 쓸 수 있고 또 이것들을 또 업그레이드 해 가가는지 그리고 또 지자체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들. 네. 그래서 결국은 건설사, 입주자, 지자체의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네.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고 처음에는 명품 아파트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도 그렇죠. 될 수 네. 있다. 그럼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의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쵸. 일단 이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입주 대표회님은 또 리더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입주 대표회도 좀 할 일들이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들의 좀 역할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건설사 안에만 있을 때는 입주자 네. 대표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관리소가 어디까지 하는지 이제 명확히 알지는 못했었어요. 이게 저기 조합 네. 추진위하고 좀 다르죠, 완전히. 오, 그렇죠. 이제 뭐 하는 일도 많이 다르죠. 그렇죠. 다른데 일단은 조합은 거의 시행사 느낌으로 시행사 이제 느낌이고.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가는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시행사 쪽에 가깝고 네.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제 이 아파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또 아파트가 부족한 부분들, 뭐 노후화된 부분들, 뭐 고쳐야 될 부분들을 또 챙기고 또 이게 모든 비용 집행들이 그냥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임원회의랑 입주자 대표 회장의 도장이 있어야 돈이 그렇죠. 모든 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중소기업 하나 운영을 하는 그렇죠. 캐파와 네. 그 노력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스가 6천 몇 세대죠? 제가 5,678세대. 그럼 일단 4인 가족씩만 해도 그쵸. 2만 명이 예, 넘잖아. 2만 명의 거의 이제 도시인 거죠. 예, 예. 그 국회의원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요건 약간 오프 더 레코드.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송파 구청장님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와야지 뭐. 이제 구청장님이 저한테 네. 이제 본인은 구청장이니까 네.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 잘 모르시고 입대회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약간 오. 이제 이렇게 약간 비하하신 건 아닌데 그쵸, 정말 그쵸. 궁금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럴 수 제가 있죠. 딱 대답이 구청장님이 고민하시는 모든 걸 저는 엘스 아파트에서 합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딱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왜냐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제 민원들 뭐
뭐 주차서부터 쓰레기, 뭐 또 층간소음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경비, 청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다뤄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의결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안건들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을 해주고 우리 같이 활동하시는 동 대표님들이 네. 우리 국회에서 의결하듯이 찬성 반대 이렇게 이제 가결해 주시면 우리가 의결을 하고 그거를 실행하고 직접 액티비티 하는 거는 이제 관리소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엘스는 단지가 크다 보니까 저희 관리소 직원만도 한 41명 계시고 또 미화원 예, 그렇죠. 미화원 분들도 한 70분 계시고. 아, 미화원 빼고 그렇죠. 그냥 예, 관리하시는 관리소. 그러면 100명이 넘어가는 거네. 그렇죠. 그럼 대기업인데? 그럼요. 거의 그래서 또 경비분들만 해도 거의 60명이었다가 지금 50명으로 줄었는데. 아, 미화원 따로 있고 경비원 그쵸, 따로 있고. 경비원 그렇죠. 따로 예. 계시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분들의 또 매달 급여도 잘 챙겨서 드려야 되는 거고. 관리비가 진짜 10,000원씩만 예. 해도 몇천만 원이고 어마어마하죠. 20,000원씩만 해도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월 몇 억씩 네, 지출을 그쵸. 예. 잘 하시겠네요. 예. 집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 우리 동 대표님들이 잘 의결을 해주시면 그걸 또 그걸 바탕으로 관리소가 또 실행을 하시는 이제 이런 구도로 아파트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 저는 이제 그 대단지에는 이제 예전에 구축 아파트 때는 대단지 살아보고 신축 아파트에서는 대출 대단지 안 살아봤는데 이게 5천 세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동 대표만 와도 이게 100명이 넘을 거잖아요. 한 개 동 대표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72개 동이다 네. 보니까 근데 두 동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아. 36개 선거구가 돼서 선거구를 예, 해야 되구나. 36개 동 대표인데 거기에 이제 3분의 예. 2가 이제 충족이 되면은 이제 의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24명 이상, 25명 이렇게 회의를 주로 진행을 했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하신 일들을 여쭤보긴 할 텐데 네. 제가 일단 엘스랑 리센치는 워낙 많이 가요. 거기 네, 네. 올림픽 그 운동장도 많이 가고 네. 잠실 쪽 그 롯데 올림픽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네. 지나가면서 맨날 보는데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볼 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들을 최근에 봤었는데 엘스나 리센츠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엘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쵸. 들어갔을 때 예. 미로였어. 내가 그쵸. 주동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네, 와서는 뭔가 좀 환해졌죠. 달라졌고 예.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는 이제 조형물들 네, 미술품들 네. 있잖아요. 그쵸. 예. 이게 이제 연차가 10년 넘어가니까 되게 지저분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에 맞아요. 갔는데 좀 네, 새거가 네. 됐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도 다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 단순히 이제 개보수하기는 힘들고 전면 재수리를 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네네.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고 이제 3년마다 또 조정을 해서 예산을 잡고 네. 회사에서 하듯이 똑같이 입찰 절차를 거쳐서 네. 이제 다 공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원래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항상 그 우리 그 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그쵸. 작품들을 하나씩 다 아파트에 넣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내잖아. 이번에 레미안 라그랜드 같은 거 그쵸. 돌 들어갔잖아. 예, 그런 그러니까, 거 그거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예. 근데 그게 이제 신축 때는 되게 멋있고 네. 아파트와 잘 어울리는데 그 미술 작품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저희도 17년 차 되고 하니까 이제 그 안에 뭐 거미줄도 끼고 그렇죠. 지저분해지고 네. 또 장식품이라는 이유로 또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자랑거리가 이제 그 미술 장식품을 이제 아파트로는 최초로 좀 리뉴얼을 좀 했거든요. 그럼 그건 작품이라서 작가들한테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서울시에 그런 조례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울시 심의를 거쳤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개정을 해서 네. 이제 작품 리뉴얼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그 과거에 했던 금액 이제 안에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작품을 넣는 건 아니고 네. 약간 이제 리뉴얼 개념으로 이렇게 마감재를 변경하는 작업 정도여서 네. 예, 큰 비용 들진 않았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아는 분이니까 네. 건설 회사 또 출신이시고 네, 활용할 네, 수 네.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양해서 그래서 아마 입주민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네, 네,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채팅창에 글들이 좀 올라오는데 아,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공동 시공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하자보수 문제가 생길 텐데 네, 네.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현대건설이 4분의 1 담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엘스도 담당하셨어요? 엘스도 현대건설이 담당했었나? 아, 예, 그렇죠. 저희가 네. 4개 시공사였었는데 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 이렇게 4개. 빅4가 다 예, 들어갔구나. 예. 엘스 참 좋은 단지. 재건축 초기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아파트라고 하면 하자보수가 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현대건설 직원이 살아. 네. 근데 하자보수 소송을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뭐 어. 그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 아무튼 크레임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은 이제 아파트 전체가 의사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네. 이제 하자보수 소송을 한다는 거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걸 안건을 만들고 그쵸. 이제 그거를 의결시켜서 진행하다 보니까 뭐 네. 입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네. 담기는 좀 힘들겠죠. 네. 근데 소송이 아닌 이제 개인 하자에 대한 거는 다 똑같죠. 요새는 어떤 집이나 다 네네. 똑같은 절차와 프로세스로 하자를 처리해 드리다 보니까 네. 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내부인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이게 또 말 못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내가 사는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상충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없으셨어요? 아, 근데 그런 건 있죠. 이게 또 더 잘 알다 그치, 알다 그치. 보니까 되게 죄송한 말인데 그냥 일반 입주민은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또 알다 보니까 그렇지. 더 이제 이거 더 해주셔야 되지 않냐 네. 해서 이제 더 하자를 더 요구하게 되는 것도 있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제 올파포에서 조금 이제 개인적인 하자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그렇게 네.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담이지만 이제 김혜진 대표님하고 제가 2003년도에 기억이 나는 게 안양에 가서 이제 출장을 갔다가 그때 이제 아파트 상품 만족도 조사를 할 때였어요. 맞아요. 이게 예,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다 브랜드들이 처음 나올 때예요. 레미안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이편한 세상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때는 현대 홈타운이라는 브랜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네. 때여서 만족도 조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살고 있는 입주민들을 이제 1년 뒤에 한 1년 정도 살고 난 다음에 과연 이제 시공사가 만들어준 대로 잘 살고 있는지 만족도 체크하러 가는 것들인데 안양에 그때 귀인마을이었을 거야. 귀인마을. 귀인마을 현대홈타운. 지금도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2002년도 입주했으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갔었으니까 네. 거기 가서 이제 만족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그때도 되게 좋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 안양에 있는 모 이제 상가 가서 둘이서 네. 피자헛 가서 피자 한 판을 둘이 다 네. 먹었어. 그랬던 네. 기억이 나네요. 예. 아, 정말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이제 예. 실무자들 막 데리고 저는 예. 이제 신입 연구원 그쵸. 신이 아니라 저는 선임 연구원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만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네. 했던 얘기가 있었네요. 아유. 아무튼 예 반갑습니다. 감회도 너무 새롭고 반갑습니다. 네, 2003년도니까 그게 와 22년 전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대로세요. 하나도 안 해. 이게 외부 좀 보시는 분들은 웃기겠지만 네, 저는 아유, 이제 22년 그러니까요. 됐는데도 예. 하나도 안 바뀌신 것 그때 같아요. 그 김학렬 네. 대리님 설문지 같이 만들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그러게요. 멋있는 네. 좀 아유.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같이 하셨던 분 중에 김광희 부장님은 그쵸. 지금 팀장님이시죠? 예, 그렇죠. 네. 우리 김광희 지금 마케팅 팀 팀장님으로 그때 잘 대리님. 계시고요. 예, 예. 예, 아무튼 그분도 한번 모셔야겠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회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쵸. 건설사가 있고 지자체가 모두가 있는 네. 해법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해법들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각각의 위치에서. 그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준공하고 나면은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룰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회사나 뭐 가족이나 네. 뭐 크게 이제 신경 안 쓰고 흘러가는 대로 두면 또 네. 큰 문제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리소야 어떻게 보면은 관리소 직원분들도 그냥 월급 받고 그냥 나는 월급 받는 만큼만 하고 뭐 민원 접수 오는 것만 해결하겠다. 그러면 뭐 큰 뭐 쉽게 일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뭐 민원 접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문제점들을 찾아 나서 하면은 좀 더 좋아질 것이고
입주자 대표 회의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대표님들이 그냥 매달 회의에 그냥 가볍게 와서 뭐 나는 안건 땅땅땅 찬성만 하겠다 하면 해도 문제는 없어요. 네네. 하지만 내가 이왕이면 동대표가 됐으니까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안건으로 제안을 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하나하나에 좀 이렇게 변화를 끌어가려는 자세? 저는 그런 게 진짜 아파트를 명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입주민의 애정만큼 바뀌겠네요. 네, 그렇죠. 딱 그런 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요 책에서는. 아유,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네. 미술 장식. 네. 그래서 요게 이제 2008년에 준공 때는 저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렇게 꽃장식으로 네. 되게 예뻤어요. 그 당시엔 정말 예쁘죠. 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 보니까 저게 노후화돼서 저 아크릴 안에 이제 먼지도 끼고 그렇죠. 거미줄도 끼고 네네. 또 이게 또 긴 스판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처져서 또 물이 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노후화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작가님들을 다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외관을 약간 저 석재 그 페이스트 같은 거를 바르고 조명도 넣어서 네. 완전히 또 새로운 명소 또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옛날 거를 상상을 못 하시는 거죠. 최근에 이사 오신 분들은 이제 원래 저렇다고 생각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남겨야겠다. 그래서 네네. 책에다가도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좀 사진을 남겨놨어요. 네. 그러니까 저건 좀 제가 봐도 다른 네. 단지들을 봐도 15년 정도 넘어간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그 리모델링 연한이 됐던. 그래서 그냥 실제 리모델링하는 단지들은 솔직히 많이 없는데 그냥 다 보통 방치. 왜냐면 중간에 또 이사를 가. 처음부터 살았던 분들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고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엘스는 되게 좀 깔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그 사이에 또 우리 저기 9호선이 또 개통됐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네. 비역세권이었다가 갑자기 네. 그것도 9호선 역세권이 또 그쵸.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그때 혹시 또 9호선 역세권 하면서 또 그것도 뭐 해줬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해주는 거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 신축 때는 네. 뭔가 인허가를 받기 네. 위해서 지자체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좀 더 건설사 해주지만 이미 다 이렇게 지어진 이후에는 다 저희가 직접 이제 해야 되죠. 예, 회장님 잘 뽑은 덕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포함해서 입주자 네. 대표에 좀 4년 정도 하셨는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좀 어떻게 보면 나 이거 이렇게 바꿨어. 좀 자랑하실 만한 것들 아니면 좀 네. 어려웠던 것들인데 좀 극복해낸 것들 좀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솔직히 그 2년 제가 이제 입주자 대표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네네. 근데 2년이 되게 짧아요. 짧죠. 예, 우리 네. 대통령님도 5년 또 짧다고 하셔도 예. 하는데 짧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2년 처음에 저는 2년이면 되겠지 하고 네. 생각해서 이제 우리 아파트에 노후화된 그 아까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이 정말 이제 노후화 됐어가지고 네네. 바닥도 엉망이고 천정에선도 누수가 생기고 또 어둡고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고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 리모델링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장기 수선 계획이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게 3년마다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공사를 어떻게 3년마다 딱딱해요. 갑자기 뭐가 빨리 급할 때가 있고 또 계획에 안 맞을 때도 있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제가 회장 됐을 1년 차 때 한번 빨리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수시 조정이라는 거를 시도를 해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수시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입주민인데 소유주, 아파트 안에는 소유주도 있고 세입자도 같이 사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소유자, 입주자라면 저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네네. 이제 저런 그 장기 조성 계획의 예산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런 절차를 거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안에 소유자, 세입자분이 거의 반반 정도 사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투표를 해도 과반이 될까 말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절차들을 잘 거치면서 또 해줘야 또 구청한테 또 과태료나 다른 행정명령을 이제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지하주차장 공사를 이제 완공을 한 게 가장 좀 큰 성과라고 보는데 중간에도 아픔이 많았어요. 또 이제 그런 거 하다가 또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은 또 네네. 다 하다가 또 올스톱된 경우도 있었고 또 이게 민원이라는 게 다양한 분들이 넣으시거든요. 이제 네네. 여러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뭐 입주민도 민원을 넣으실 때가 있지만 또 타 단지 또 타 업체들 뭐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다양한 민원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면서 또 주민들한테는 잘 설득을 또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4년도 어쩌면 또 짧긴 짧았죠. 그래서 아무튼 좀 이도 아시는 분이 차근차근 이제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또 많이 진행하셨으니까 네, 그런 네, 또 진행 경험들이 크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도 건설사 출신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히 또 저기 그 조합 그쵸. 조합도 건설사 분들이 많이 하시네요. 잘 아니까 구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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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영기 조합장님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삼성물산 이제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더 빨리 좀 진도가 나가는 네. 데는 뭐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에서 되게 네. 좋았던 건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 네. 부록에 저 네. 이거 그냥 공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4년 동안 임기 동안에 회의 일자하고 안건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도 뭐 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꼼꼼하게 다 돼.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이거 기록을 해놓는데 뭘 했는지 일반인들은 네. 모를 텐데 이건 엘스의 역사인 것 같아요. 네, 엘스 분들은 네, 다 네.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알 수 있어서 이게 좀 작지만 굉장히 쓸모 있는 네.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그 안건과 또 예. 그 뒤에는 이제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는지를 다 쓴 이유가 그렇죠. 분명히 다른 아파트에서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안건을 만들어야 되지 했을 때 이제 안건 제목을 참고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또 그 예측하고 대응하실 수도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실무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저의 4년간의 그런 또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렇죠. 중압감도 있고 또 입주민들이 도저히 예. 다 다르잖아요. 그쵸. 다 워낙 또. 왜냐하면 항상 조합이 있으면 비례가 있어. 네, 네, 그들 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지만 또 네. 반대하는 파가 또 있어. 그쵸. 예, 떨어지신 네. 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겪은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 다음 또 저희 아파트 안에서도 또 제가 7기, 8기였는데 이제 9기 분들한테는 이제 그러지 않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교체가 됩니까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끝났고, 예, 지금 또 새로운 회장님이 또 되셨어요? 더 젊고 더 이쁘신 회장님이 지금 또 이번에도 또 여자분이 계셨어요? 예. 엘스 분들은 정말 감각있으시다. 저는 솔직히 아파트는 여자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달라 감각.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타까운 마음에 다 실어봤어요. 아유 후임 회장님은 정말 좋으시겠네요. 네. 이런 백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책에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되려는 분들한테도 막 조언을.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 다른 단지들에서 느끼시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일반적인 갈등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거의 막 핸드폰 카톡만 와도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막 이랬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갈등들을 아무래도 제가 한번 겪어보다 보니까 혹시나 좀 해결하기 힘드신 일이 있다면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 아무튼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책을 쓴다는 것들 이게 솔직히 팔아도 돈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냥 이제 내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네.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텐데 그 시행착오를 좀 네.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하려는 측은지심이 담긴 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네. 일단은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차별로 점점 늙어가고 그쵸.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들도 그쵸. 받는 이유가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운영 방식들, 경비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니즈가 최근에 커졌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엘스도 2008년도 입주기 때문에 당시에는 새 아파트고 좋은 아파트였지만 그쵸.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네. 좀 많이 좀 떨어지긴 그럼요,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네. 이런 좀 구축 아파트들은 그쵸. 이걸 어떻게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장기 수선 네. 충당금을 이용해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네네. 그래서 음. 이게 그 초기에는 예. 장충금을 좀 적게 적립을 시작하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그 이제 몇 년도에 어떤 시설들을 증설할 건지를 좀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네네. 이제 예산도 반영을 하고 이제 그런 계획들을 이제 수립하는 게 중요한데 네네. 그리고 또 왜 더 제가 또 이 책을 냈냐면
이게 요새 얼죽신이라 그러잖아요. 얼죽신이죠. 예, 예. 다들 이제 신축 아파트 좋아하시고 어떻게든 영끌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로 많이 이사 가고 싶어 하시는데 당연한 거죠. 네. 왜냐면은 같은 아파트인데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기축 아파트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마침 저희 이제 옆에 리센츠가 커뮤니티 증설한다고. 정말 그 부분은 그 정말 되게 파격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다 주민동의 밟고 진행이 되시는데 네. 단지가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썬큰 공간이라든지 또 주민 회의실 또는 뭐 노인정 다양한 공간들이 또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은 막상 준공단시 시에는 뭐 그 도서실이었는데 이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공간들도 그렇죠. 안 쓰는 있고, 공간들도 있죠. 예. 그래서 분명히 아파트 안에 유유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유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또 그렇게 시설들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요새는 또 단지 내 뭐 무인 카페 같은 것들도 많이 그렇죠, 도입하시고 많죠. 네. 또 로봇으로 하는 무인 카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운영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운영에 대한 수익을 또 어떻게 쉐어하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아파트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아유 새 아파트 이사 가야지 이제 이럴 수도 있겠으나 좀 더 아파트 안에서 이제 같이 입대회나 관리소랑 또 대화를 하다 보시면 네. 충분히 아파트 안에도 그런 시설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는 뭐 그냥 관리소이라는 의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은퇴하시고 나이 많으신 이제 죄송하지만 할아버지님들이 이렇게 입대회를 했다면 네. 이제는 조금은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네네. 아파트 안에 뭐 새로운 시설들 요새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피트 공간들도 많이 아까우니까 그런 창고 창고로. 뭐 다락 입주민, 이런 거 입주민 이용해서 창고? 세대 오케이, 창고 이런 것도 많이 또 바꾸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조금은 아파트에 좀 이런 변화를 시도해서 보람을 느끼시고 싶다면 네. 같이 참여해서 좀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그 입주 대표 회의가 이거 이제 대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운동권들이 다 학생에 주도했었다가 최근에는 운동권이 아예 학생이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대가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좀 남자분들 점잖고 나이 많으신 분들 그냥 점잖게 그냥 뭐 도장 땅땅땅 찍는 것들보다는 적극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네, 하는 젊은 그쵸. 분들이 네, 네, 네. 입대 회의해 주시면 아마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뭐 엘스처럼 뭐 진짜 장충구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뭐 네. 진짜 맘만 먹으면은 뭐든 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들이 아까 얼죽지란 말씀하셨지만 그쵸. 있잖아요. 그럼 이제 15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은 리모델링들을 다 생각할 그쵸, 거란 말이죠. 그쵸, 엘스도 그쵸.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으나 이제 요새 워낙 또 재건축, 리모델링 절차들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그렇죠. 들어요. 그리고 예. 공사비도 많이 들고 네. 뭐 조합 설립도 그렇고 그 인허가 과정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그 전에 그 입주민들 간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되게 맞아요. 동의를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인근 단지에 잠실 현대라고 작은 단지가 네, 있는데 있어요. 맞아요. 거기도 뭐 처음에는 리모델링 조합으로 해서 했다가 또 비대위가 나와가지고 또 재건축으로 바꾸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특히 이제 오래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문제거든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20년 지나면 거의 이제 교체를 하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제 그 삼성동 힐스테이트랑 이제 그런 걸 최근에 하나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 개선. 대수선? 예, 그렇죠. 대수선. 부시지 않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더 좀 현명할 수 있는 게 너무 그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걸로만 바라보다 보면은 의견이 안 모아지면서 시간만 지나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현명하게 대수선, 뭐 커뮤니티 정도, 외관, 그다음에 요새 또 첨단 시스템들이 많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스마트홈, 이제 또 스마트 관제 그쵸, 이제 이런 것들만 부분 도입을 해도 충분히 아파트가 명품화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저는 좀 이렇게 폭넓게 의사결정이 이제는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뭐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아마 삼성동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삼성이 일단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네, 네. 보니까 사진 보니까 정경영 본부장님이신가?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아시는 아시면서요? 모임 하시는 분이어서 네, 네. 반갑더라고요. 네. 아무튼 화면이 막 넘어갔어. 아이고. 봅시다. 예, 어디?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요거였었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와 이제 공동체의 미래에 네. 대한 좀 주제를 얘기해 보자 하는데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스마트 시티 기술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아파트에 네. 적용하는 말씀하셨는데 엘스도 앱이 있어요. 뭐 그럼요. 뭐 어떤 예, 예. 거 해요? 앱에서는? 이제 아까 화면이 넘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네네. 그 아파트에 일어나는 이제 공지사항들서부터 또 요새는 또 투표, 또 전자투표도 많이 해야 전자투표도요? 되고, 예. 그래서 요 어플로 저희가 그 처음에는 직방 거를 쓰다가 네네. 이제 공동현관 출입 이제 시스템 이제 카드키를 없애고 이제 핸드폰으로 그 공동 출입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만 좋네. 예, 그래서 그거를 통합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바이비라는 어플을 도입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통하시고 입주민들끼리도 소통 나누시고 그래서 요 어플로 또 주차 또 그 전에는 아무나 주차를 막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 어플로 이제 손님들 주차 번호 딱 등록해서 예, 시간 안에만 또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신축에는 이미 다 이제 쓰고 있던 건데 구축들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신다. 그러네. 여러분들 이제 구축 아파트 하시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좀 편리하게 하시려면은 대단지니까 아마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n분의 1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앱을 통해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시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얘기들도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도움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책 구매 링크는요 교보문고가도 있고요. 여기 영상 밑에도 있어요. 영상 밑에도 구매 링크 교보문고 링크가 있으니까 제 블로그에도 구매 링크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예 그렇게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것들 또 회사 일을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 네. CTOCL 끝나자마자 바로 압구정 현대로 가셨단 말이죠. 압구정 현대를 어차피 이제 현대는 현대 거니까 다수지에 와라라고 하는 임무를 갖고 하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압구정 현대가 이제 50년 전에 또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직접 그 땅을 또 성토하시고 그렇죠. 그 50년 전에 그 50년 전에 그 13층 14층 아파트였다는 건 정말 고급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급 맨션으로 이제 분양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50년 동안 한 사업을 시작으로 이제 저희 현대건설이 주택 사업을 또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그 압구정 현대를 랜드마크화로 바꿔서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도시로 만들고 또 이 랜드마크가 되면 또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뭐 뉴욕의 맨하탄, 뭐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 이런 그런 명소로 만들어서 저희가 또 이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2구역 조합원님들도 많이 하고 제가 추천도 많이 했어요. 제 지인분들도 많이 사셨고 3구역도 조합원들 많아서 가끔 모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일단은 설계나 상품 수준이 기존에 있는 반포 포함해도 완전 다른 상품 수준 자체가 다르길래 일단 시공비도 어마어마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설계 단계부터 해외의 그 유명한 토마스 헤드윅을 데리고 다니. 알고 계셨군요. 그 아직 그 대회였는데. 아니 침에 다 나온 건데. 그래서 아니 그 현대에선 토마스 헤드윅이었고 삼성에서는 이제 리먼 포스터였나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 디테일한 세부 설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기본 컨셉서부터 들어가실 거고 또 지금 한국에 있는 설계사랑 같이 협업이 되어서 근데 지금 저희 그 토마스 헤드윅은 일본의 아자부다일스도 하셨고 이미 서울의 뭐 노들섬 또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하셔서 또 젊은 건축가셔서 좀 그 컨셉이 실제 반영되기까지 좀 디테일하게 다 보실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멋진 예술 작품이죠. 그분이 하는 건 작품이니까 아마 그걸 아파트 단지로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이제 그 누만포스도 되게 유명한 설계사였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계약을 하고 했으니까 처음에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주를 못했잖아요, 삼성물산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약금은
회수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근데 뭐 이제 아직 그 이제 타사니까. 타사라서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예. 뭐 이제 계약금만 주고 끝나고 그런 식인 건가?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네. 저희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 보니까 K 아트 글로벌 수출 가능성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압구정동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또 랜드마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요거를 단순한 재건축을 떠나서 저희도 정말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네네. 이제 요거를 이제 한국의 랜드마크 도시가 된다면 또 해외에서 또 네. 요거를 랜드마크로 홍보를 하면서 또 해외에 많은 이제 아파트 또 스마트 시티들을 또 저희가 또 수주하고 시공할 수 그렇겠네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이게 잘 된 작품이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 쪽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네, 그렇죠. 요청할 수도 있겠군요. 네, 아무튼 아파트 공동주택은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한국에? 그렇죠. 저희가 정말 많고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아파트를 정말 많이 짓고 또 약간 해외는 좀 소규모의 단지들이 많은데 그렇죠. 저희는 또 네. 대규모의 단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얘기한 것도 이게 대단지다 보면은 그 단지 안이 이제 스마트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단지 안에 그런 문제점들을 단지 안에서 그런 정보통신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고 또 새로운 솔루션과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 한국이 또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 무조건 큰 도시 단위의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컴팩트한 스마트 단지들이 경쟁력이 생기면 해외에 많은 그런 주거 단지들을 또 그렇게 구현해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책의 주요 내용들과 네.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한 미래들도 좀 잘 정리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명품 아파트의 법칙이란 책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꼭 사보셔서 읽어보시면 되게 간단하고요.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읽으면 다 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단지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 대표의 사무실에다 비치해 놓으시고 수시로 빼보시면은 엘스도 이렇게 했다더라. 우리도 이런 거 한번 고민해보자, 회의해보자 라고 한번 그런 아이디어로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이 독자들이 꼭 네. 얻으셨으면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이제 여기 화면에도 썼지만 네. 이게 뭐 모든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이제 고령화되고 많아지는데 모든 분들이 다 실버타운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은퇴하면 시골로 가고 다 뭐 지방으로 이사 갔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의료 시설이 있는 이제 도심 내에서, 그쵸? 그쵸. 도심을 또 선호하고 그리고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이 이제 있는 내 주변 지역을 또 선호하다 보니까 요새는 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그쵸. 화두가 되면서 네네. 나는 내 집에서 나이 들고 싶다, 내 지인들과 함께 있고 싶다 이제 이런 트렌드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려면은 또 우리 집을 잘 가꾸고 내가 사는 곳을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 살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명품 단지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냥 아파트에 살면서 뭐 관리소가 뭐 이런 것도 안 해? 뭐 야 입대가 이런 것도 안 해? 이제 이렇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서 내 아파트를 어떻게 좋게 또 할 수 있을지 나는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을지 그리고 또 내가 노력을 해서 바뀐 모습을 보면 또 정말 보람을 느끼거든요 다니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아파트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가꾸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신축이 좋죠. 좋은데 신축이 일단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신축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서울 도심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신축이 또 만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모든 아파트나 모든 주택들을 다 뭐 대단지 명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갖고 있는 살고 있는 이런 주택들을 연합해서 또 아파트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연합하면 또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비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내가 늙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다 보면은 그 자체가 명품 아파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아파트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아마 아파트라는 상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좋은 상품 계속 만들어 주시고 연구하고 계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김효진 대표님 부장님이 지어주신 명품 아파트의 법칙도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하신 일도 좀 승승장구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오는데 못하셨던 말씀 있으세요? 네. 이제 거의 거의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파트라는 게 이제 편리해서 사는 거잖아요. 아파트 들어오면은 관리도 편하게 해주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시는 것처럼 뭐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개인 주택 가서 살면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아파트의 편리함이 와서 이제 아파트를 선택했다면 그 아파트에 맞게 그런 의식이 있는 공동체 의식도 갖고 또 지킬 건 함께 지키고 또 개선할 건 함께 개선하는 노력으로 그런 공동체 아파트의 편리함을 같이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아무튼 모든 것은 다 사람이 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보였던 장표가 있었는데 시공사 파트가 있고 입주민 파트가 있고 지자체 파트가 있을 텐데 이것들이 좀 잘 융합해서 서로 좀 싸우기만 하지 말고 서로 좀 협조할 수 있는 협조해서 같이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 가면은 그 안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명품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도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뭐 신축만큼이나 네, 그쵸. 좋은 아파트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벌써 1시간 가까이 됐는데 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남 3도 신경 많이 써달라고 하시네요. 아, 예. 네, 한남 3구역 부럽습니다. 야, 네. 한남 3구역 그냥 한남만 들어도 가슴이 떨래. 네. 압구정 한남은 그냥 말만 들어도 네. 가슴이 떨리는 곳이라서 아마 현대건설이 잘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뭐 반포주공 1단지도 마찬가지고 네. DH 클래스도 그렇고. 야, 어떻게 그 세 개를 다 갖고 가냐. 아.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나머지 시공사도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